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최강의 판타지 반지의 제왕이 올해 컴백을 합니다. 그것도 드라마로 말이죠.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눠보시죠. 반지의 제왕은 판타지 소설의 금자탑으로 2001년부터 2003년엔 피터 잭슨 감독에 의해 영화판 3부작이 나오면서 흥행과 비평 양면에서 대박을 치는데요. 아카데미상만 해도 30회 지명되고 17회 수상을 해버립니다. 특히 최종작인 왕의 귀환은 11개 부문 모두 수상을 해버립니다. 게다가 혁신적인 특수효과는 기가 막혔고 시리즈의 이전 이야기를 다룬 영화 호빗 3부작까지 솔직히 뭐 말이 필요 없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기억도 상기할 겸 짧은 다이제스트 들어갑니다. 아주 먼 옛날 어둠의 왕 사우론은 은밀하게 세상을 멸망시킬 정도의 마력을 가진 반지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걸 지배하고 싶다는 욕망을 반지 하나에 다 담았죠. 그는 그 반지로 중간계를 접수하려 하나 용자 이실두르가 고놈의 손가락을 썩둑. 그런데 폐기 처분해야 할 그 반지가 어찌나 탐스럽던지 줍줍. 반지는 그를 배신하고 데스. 그렇게 반지는 긴 시간 소유주가 바뀌며 전설과 신화 속에 자리 잡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중간계 3기. 키 작은 호빗 쪽의 마을은 빌보 베긴스의 111세 생일을 축하하느라 분주했는데요. 빌보는 옛 친구 마법사 간달프와도 재회 후 모두의 앞에서 I regret to announce this is the end. I'm going now. Goodbye. 사라져버리고 간달프는 빌보의 방에서 대기했다가 충고. There are many magic rings in this world, Bilbo Baggins, and none of them should be used lightly. I think you should leave the ring behind, Bilbo. Let it go. 결국 빌보는 반지를 남겨두고 그걸 빌보의 양자 프로도가 받게 되는데 반지의 치명적 비밀을 알게 된 간달프가 반지를 벽난로에 던집니다만 거기엔 문자가 뜨든 In the common tongue, it says one ring to rule them all, one ring to find them, one ring to bring them all, and in the darkness find them. 사실 사우론은 영혼이 살아남은 채 미친듯이 반지를 찾고 있었고 그게 프로도에게 있다는 것까지 알아버리죠. 남은 옵션은 단 하나, 반지를 모르도르에 산 분화구에 던져넣는 수밖에 없었고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프로도는 절친 샘과 마을을 뜹니다. 그 과정에서 호빗 친구 메리와 피핀이 동료로 합류. 간달프를 만나기로 한 부리마을 여관에선 한 방랑자를 만나는데 You can no longer wait for the wizard, Frodo. They're coming. 검술의 달인 아라곤이었죠. 이 친구도 동료로 합류. 그러나 어느 날 밤 습격을 당하고 프로도가 다치고 마는데요. 그 상처는 엘프의 영약이 아니면 낫지를 않기에 존니 엘프 아르웬이 프로도를 말에 태우고 엘프 영주 스미스 아니 엘론드에게 택배. Welcome to Rivendell, Frodo Baggins. 아니 근데 여기 간달프랑 빌보가 다 와있어요. 시국도 시국이니만큼 드워프 엘프 호빗 인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It must be taken deep into Mordor and cast back into the fiery chasm from whence it came. 그 자리에서 9인조의 반지 원정대를 결성. 든든하다. 프로도는 엘프의 단검과 미스릴 갑옷을 득템하고 다음 퀘스트에 돌입합니다. 빌런 사루만 때문에 갱도 모리아에서 죽을 위기를 넘기는 가운데 간달프는 악귀 발로그와 맞서고 안녕히 가세요. 그 다음 도착한 엘프의 숲에서 만난 갈라드리엘은 And if you do not find a way, no one will. Even the smallest person can change the course of the future. 이러니까 용기 100배. 근데 또 인간 보르미르가 반지 때문에 프로도를 덮치고 맙니다. I see your mind. You'll take the ring to Sauron! Frodo? 이어서 오크들의 습격. I tried to take the ring from him. Forgive me. I did not see. 보르미르는 die. 혼자 산으로 가려던 프로도는 샘과 감동적으로 즙자하고 같이 여행 메이트. 오크와 한판 붙느라 찢어졌던 아라곤과 레골라스 김리 또한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영화의 최대 주역 골룸과 만나고
사루만은 인간왕국 로한으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메리와 피핀을 찾던 아라곤 일행은 로한의 왕이 사루만에게 조종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숲으로 들어가 보니 이 세계로 날아갔던 간달프가 백마법사로 전직하고 버프되어 환생한 건에 대하여 가되죠. I am Gandalf the White, and I come back to you now. At the turn of the tide. 간달프는 사루만의 마력을 깨고 왕은 제정신을 찾습니다. 로한의 에오인 공주는 아라곤을 좋아하고 아라곤은 아르웬을 좋아하는 삼각관계. 아르웬은 영생을 포기하고 아라곤을 택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결전. You are most welcome. 엘프 군대가 힘을 보태줬음에도 우르크하이에 비해 로한의 군세는 턱없이 부족했던 위기의 순간 간달프와 에오메르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개같이 부활, 치열한 싸움 끝에 승리하죠. Many of these trees were my friends. Saruman, a wizard should know better. The Ents are going to war. 메리와 피피는 사루만 때문에 빡친 나무들과 함께 아이젠가르드의 오르상크의 탑을 습격, 사루만의 거점도 괴멸됩니다. 점차 사우론의 힘이 커지면서 엘프의 힘이 약해지고 아르웬도 점점 쇠약해지는데요. 아라곤 일행은 사루만의 보루, 아이젠가르드로 향하고 거기서 메리와 피핀과 상봉, 사루만이 갖고 있던 먼 곳의 상황을 보는 돌 팔란티르는 간달프가 지니고 있었는데 피핀이 그걸 들여다보다가 사우론에게 딱 걸리고 사우론이 곤도르로 진군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벌어진 펠론노르 평원에서의 기마 전투. 아라곤은 망자의 군단과 함께 사우론의 군단을 몰살시키고 망자들을 저주로부터 해방합니다. 아라곤의 군대가 사우론의 병력을 유인하면서 샘과 프로도는 화산 등정에 성공. 결국 골룸이 반지를 손에 넣지만 그 좋아하던 반지 위드 다이, 반지가 파괴되면서 탑도 무너지고 나즈굴과 오크도 작살이 납니다. 결국 간달프가 독수리의 도움으로 두 호빗을 구하고 다 만나서 해피엔딩. 여기까지가 영화 3부작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지의 제왕 드라마의 전말을 알아보시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 갑자기 워너브러더스 텔레비전 및 소설 원작자인 J.R.R. 톨킨 작품의 판권 관리를 담당하는 톨킨 재단이 계약 협상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화판을 드라마화하는 것이 아니고 원작 소설을 드라마화 하겠다는 거. 에이 뭐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영화판도 원작과는 차이가 좀 있었죠. 일단 시기가 달랐습니다. 영화에서는 빌보 베긴스가 샤이어를 떠나고 나서 프로도가 여행을 시작하기까지 큰 시간의 경과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원작에서는 자그마치 17년 이후에 여행을 시작합니다. 샘, 메리, 피피는 원래 반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프로도의 여행에 동행할 생각이 있었지만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자잘한 에피소드들은 영화에서는 상당수 뺐고 소소한 설정들은 영화로 뽑기 용이하게 바꿉니다. 가령 반지 일행이 산을 넘을 때 사루만이 방해하는 건 영화에만 있고요. 그리고 간달프보다도 쩌는 존재이자 인기 캐릭터인 톰 본바딜이 영화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영화도 영화지만 이걸 제대로 원작 고증을 해서 드라마로 뽑으면 쩔지만 비싸겠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직접 나섭니다. 취미로 로켓 쏘는 남자, 이호남방의 전철을 전세계 여성 부호 3위로 점프시킨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 말이죠. 그는 본인이 이 작품의 팬이라며 직접 계약 교섭에 돌입, 판권을 머니파워로 따버립니다. 그리하여 최근 정해지기로는 적어도 5시즌에 1시즌당 20화 구성으로 10년간 스피노프까지 뽑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드라마판에선 젊은 아라곤이 주역이라는 소문이 도는데요. 영화에서 아라곤을 연기한 비고 모텐슨이 묵직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혹시라도 아라곤을 연기할 배우는 원작 철저하게 읽고 북유럽 사가도 몇 개 읽은 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를 감상해주면 좋다 라고 말이죠. 사실 영화판에서 비고 모텐슨도 땜빵이었죠. 원래는 스튜어트 타운젠트였습니다. 스튜어트는 몇 달에 걸친 리허설에도 참여했고 새로운 중간계 언어, 검술이나 승마를 배우기도 했으나 너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촬영 시작 직후에 잘립니다. 그러나 비고 모텐슨이 그 없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라곤 배역을 완성해버리죠. 또한 드라마판 소식을 들은 간달프 역 이안 맥켈런은 아직 섭외 요청은 안 왔지만 간달프는 7000살이 넘거든요. 그러니 저도 아직 너무 늙은 건 아닙니다. 라며 다시 중간계에 간달프로 등장하고 싶은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고 다만 골룸의 모션 캡처를 맡았던 앤디 서키스는 드라마판에 등장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죠. 죽어라 모션만 따야 되는데 이해는 됩니다. 영화 3부작에 피터 잭슨 감독이 돌아온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드라마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좋은 창작자들을 물색하는 일엔 힘을 보태겠다죠. 그 밖에도 스타트렉 비욘드의 제이디 페인과 패트릭 맥케이가 헤드 작가를 맡고 작가실에는 브레이킹 배드와 베러콜 사울의 제니퍼 허치슨, 왕좌의 게임의 브라이언 코그먼, 기묘한 이야기의 저스틴 도블, 토이스토리4의 스테파니 폴섬, 더 소프라노스의 제이슨 카힐, 현재 미드계를 견인하는 펜 때 좀 굴리는 작가들이 총 집결했고 총 6편의 컨셉 아티스트였던 조나우가 그대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트위터로 드라마판의 설정을 공개합니다. 세컨드 에이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호, 세컨드 에이지. 제2기라 함은 반지의 제왕의 원작과 더불어 톨킨 사후 그의 아들이 미완성 원고를 정리해 출판한 작품 실마릴리온에 등장하는 시기 구분 중의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3부작이 바로 제2기 말기부터 제3기에 해당하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러니 젊은 아라곤이 주역이라는 설정과도 시기가 맞물리긴 하죠. 이어서 아마존이 공개한 지도를 보시죠. 왼쪽 하단에는 섬나라 누메놀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메놀은 제2기 동안 번성해 사우론의 모략에 의해 3기를 맞이하기 전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곳인데요. 멀쩡하게 지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이 누메놀을 둘러싼 이야기가 그려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겠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했던 건요. 사실 아라곤이 제3기에 태어납니다. 제2기에는 아라곤이 없기에 젊은 날의 아라곤이 드라마 주인공이라는 건 소문에 불과했던 것이죠. 혹여 영화와의 연결을 고려해서 사우론의 융성기를 압축적으로 다루다가 2기 최후반 누메놀이 가라앉고 언젠가 시즌이 넘어가면서 아라곤으로 바톤을 넘기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설정상 제2기가 3400년이 넘어도 톨킨이 실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써둔 건 아니었으니까 톨킨 재단은 아마존 측에 원작에서 톨킨이 다루지 않은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자유로운 창작도 어느 정도 보장은 했지만 기존 스토리와는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아마존은 제1기, 제3기의 영상화 권리를 획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1기의 권리는 톨킨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드라마에서 제1기 사건을 언급하는 건 가능해도 제1기에서의 새로운 사건의 창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기의 권리는 톨킨 재단이 아닌 미드러스 엔터프라이즈가 보유 중이며 제3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스토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완전히 넓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 형이 지갑을 좀 열면 확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설정상 과거 캐릭터들이 재등장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됐던 그때 가장 고귀한 엘프 갈라드리엘 역으로 요즘 기세 좋게 커리어를 쌓아올리고 있는 여배우 모피드 클락이 확정됩니다. 영화판에서 갈라드리엘을 연기한 게 누구냐? I know what it is you saw, for it is also in my mind. 케이트 블란쳇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공개된 공식 시놉시스. 이 장대한 드라마는 J.R.R. 톨킨의 호빗, 반지의 제왕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중간계를 무대로 위대한 힘이 생성되고 왕국이 번창하고 또는 쇠퇴하고 영웅들이 뜻하지 않은 시련을 겪고 희망의 불길은 풍전등화가 되고 톨킨이 낳은 사상 최강의 악이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는다. 아직은 평화롭던 시절을 시작으로 낯익은 얼굴과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악도 되살아난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맥에서부터 엘프들의 도시 린든에 있는 웅대한 산림, 아름다운 낙원의 왕국 누메놀, 그리고 또 다른 머나먼 땅에 있는 사람들과 국가들이 이야기를 새겨나간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될 이야기를. 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톨킨이 낳은 사상 최강의 악이란 반지 호빗 영화 속에 등장했던 사우론이겠죠. 또 한 가지 특히나 화제가 됐던 건 아마존이 연 지갑 수준입니다. 반지의 제왕 드라마 여러 시즌도 아니고 첫 시즌의 제작비만 무려 4억 6,500만 달러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화판 3부작의 예산이 다 합쳐서 2억 8,100만 달러였고요. 왕좌의 게임 한 시즌 제작비가 1억 달러쯤이었으니까 왕겜의 5배 정도죠. 좀 너무 쓴다 는 느낌 들기도 하지만 아마존 측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브스 아웃 계약처럼 스트리밍 시장은 대단한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넷플릭스가 영화 나이브스 아웃 2, 3편의 배급권을 4억 6천만 달러에 가져왔으니까요. 아마존은 우리도 그 정도 쓰겠다 이거죠. 그리고 마침내 드라마의 퍼스트룩과 실제 대장간에서 촬영했다는 티저를 통해 드디어 드라마의 부제를 공개하는데요. 제목은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 프로도 역의 일라이저 우드가 영화 1편에 캐스팅되고 나서 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 개봉한 지 20년이 지나도 다 읽지 못했다 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도 원작의 작품성과 중후함,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것과 별개로 읽지 않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마저도 호빗까지 포함해서 총 6편의 영화로 본 뒤 잊고 있었는데 향후 10년 넘게 드라마로 꾸준히 나와줄 걸 생각하니 기대가 되긴 합니다.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시즌1은 2022년 9월 2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로 공개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고요. 조만간 또 신선하고 디테일한 소식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